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와 성균관대학교 반도체 시스템공학과에 합격한 신준영이라고 합니다. 모든 문제를 스스로 다 풀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문제를 풀다가 막힌다고 그냥 답지를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일단 그 문제만 보고 최대한 고민해보고 답지를 봐도 그렇게 계속 고민하다가 안 돼도 일단 답지를 봐도 맨 처음 실마리만 잡아요. 그 실마리만 잡고 또 풀어보고 그래도 풀리지 않아서 답지를 전부 보게 될 때도 문제에 옮겨 적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답지를 보고 그 답에 대해서 이해를 정확히 하고 다시 또 풀어봐요. 사실 이런 식으로 풀고 넘어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처음 보는 문제를 보고 스스로 풀 정도가 되어야 되니까요. 제가 이런 식으로 푸는 게 가능했던 게 차기령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기 때문인데요. 차기령 선생님의 문제풀이 스타일이 좀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 기본 개념부터 분석하면서 문제 자체를 이해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거를 보다 보니 이제 저도 나중에는 처음 보는 문제를 기초부터 분석할 수 있게 됐고, 문제를 분석할 수 있으면은 문제에서 기초가 되는 개념이 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이 개념이 수학 문제 푸는 것의 핵심이고, 그리고 이 개념만 찾으면은 정말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게 돼요. 제가 정말로 목표를 잡고 공부하기 시작한 때가 고3 때예요. 그래서 1, 2학년 때 내신이 그렇게 좋진 않았고 입학사정관제 같은 내신을 중요하게 보는 그런 전형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은 당시에 모의고사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도 그 성적보다 훨씬 낮은 대학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로 선택의 여지도 없이 수능을 중심으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1, 2학년 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편이 아니다 보니 공부를 하려고 해도 자꾸 딴 생각이 들고 딴짓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먼저 공부에 방해가 되는 거를 없애려고 노력했어요. 스마트폰을 없앴고 PC방 같은 데로 안 새려고 돈을 안 가지고 나갔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 봐야 어차피 공부 안 하는 거 아니까 집에도 안 들어갔고요. 학교 끝나고는 바로 독서실로 갔어요. 그렇게 정말로 이제 공부밖에 할 게 없는 환경을 만드니까 그때부터는 정말로 제대로 공부가 되더라고요. 입시에서는 조금 모험을 했어요. 저는 내신이 낮다 보니까 입학사정관제 같은 전형으로는 높은 대학을 쓸 수 없고 쓸 수 있는 수시 전형이 저는 논술밖에 없었어요. 또 제가 수시 1차 전형이라고 해서 수능 전에 시험을 보거나 해서 그런 전형을 쓰면은 만약에 그 전형을 붙어버리면은 제가 정시에 수능을 아무리 잘 봐도 정시에 원서를 쓰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시로 갈 수 없는 그런 게 싫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수능도 보기 전에 이제 제 한계를 딱 정해버리는 그런 게 싫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6개 수시 원서를 전부 수능이 끝나고 보는 전형에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수능이 잘 보면 아예 그 논술 시험을 안 보러 가서 아예 완전히 확실히 탈락해버릴 수 있는, 그래가지고 정시 원서를 확실히 쓸 수 있는 그런 전형만 써버렸어요. 근데 그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정말로 도박이에요. 진짜로 수능을 완전히 잘 볼 거라고 가정하고 썼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긴 한데요. 원서를 쓸 때도 제가 이렇게 도박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수능을 못 보면은 정말로 제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도박이 성공하기도 했고요. 슬럼프요? 슬럼프는 제가 수학이 원래 계속 1등급이 나왔어요. 그런데 6월 모의고사에서 처음으로 3등급이 나와버린 거예요. 아시다시피 좀 6월은 처음으로 치르는 평가원 모의고사이기도 하고 수시 원서를 쓰기 전에 보는 모의고사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시험에서 2등급도 아니고 3등급이 나와버려서 그때 충격이 좀 엄청 컸어요. 고민도 많이 하고 다른 수학 방법을 찾아야 하나 이런 고민도 많이 했고요. 이대로라면 왠지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요. 그래도 저는 그냥 제 방법을 유지하기로 했어요. 그게 좀 지금 와서 수학 공부법을 바꾸는 게 쉽지도 않고 그럴 시간과 노력이면은 그냥 지금까지의 방법으로 좀 더 노력하자, 이게 더 낫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노력했더니 수능 때는 결국 다시 수학 1등급을 만들 수 있었어요. 본인의 한계를 정해놓지 마세요. 그리고 목표를 현재 상황에서 가능할 것 정도로 그렇게 맞추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로 본인이 원하는 것에 목표를 두세요. 언제나 노력하시고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저도 3학년 때 목표를 잡을 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부터 공부를 하면 어느 대학까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서울대를 못 갈 이유가 뭐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 제 성적이 얘가 서울대를 목표로 한다, 내가 서울대를 목표를 한다 이러면은 좀 주위에서 웃고 막 그럴 정도의 성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꾸지 않고 서울대를 목표로 잡았어요.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핸드폰을 없애고 독서실을 등록했어요. 그리고 최대한 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고, 집에 들어가 봐야 공부를 안 한다는 걸 제가 아니까 집에도 잘 안 들어갔고, 그렇게 정말로 공부밖에 할 게 없는 환경을 만들고, 그 후로는 이제 목표만 보고 공부만 했어요. 정말로 공부를 한다고 이제 성적이 계속 오르진 않더라고요.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런데 떨어져도 서울대란 목표는 바꾸지 않고, 떨어져도 공부법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믿고 계속 그냥 달리기만 했어요. 그리고 성적이 오를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저는 명문대에 합격했다고 특별한 사람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냥 좀 더 노력한 사람, 그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후배님들도 명문대는 특별한 사람이 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본인도 갈 수 있다고 믿고 목표를 잡고 흔들리지 말고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